네, 방금 소개받은 한홍준님들의 한 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세션에 초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모터세일 제조를 위한 디지털화기랑 생산 플랫폼입니다. 네, 서민 발표 주제 소개하고 모터세일 제조의 현재 상황 및 문제점, 그리고 디지털화기관 협업 플랫폼 개요,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기대 효과, 그리고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터세일은 여기에 조선해양에 계신 분들 대충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 기술이 1852년 마그누스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박에 한번 정리해보자 해서 이미 1920년도에 실제 선박이 개발됩니다. 마그누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돌이랑 회전체 같은 건기둥 같은 것들을 돌렸을 때 압력의 낙고 부분에 따라서 가속도가 붙게하는 그런 현상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야구 많이 보실 텐데요. 야구의 커브볼이 원리를 활용해서 투수들이 던지는 실제로는 느리게 오다가 타자 앞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축구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따라잡기 그 원리를 활용하고 앞에 수비수들이 있지만 회전해서 골대로 향하는 효과입니다. 이거를 선박에 적용해보자. 이미 1920년대 그걸 시행했었다는 놀랍죠. 그래서 선박에 이 모터세일이라는 장식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돌려주면 압력의 높고낮음에 따라서 선박을 앞으로 밀어줍니다. 이런 게 그런데 갑자기 이게 또 선박까지 제조해놓고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화석 연료가 생산성이 높아지고 가격이 이제 경제적이면서 또한 힘이 센 엔진이 개발되기 때문에 이 모터세일 효력이 좀 없다 해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다시 탄생했어요. 화려하게 데뷔를 했거든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해사기구 IMO 흡입 전략에 의해서 그런 필요성이 발생했고요. 여러분도 아시기에 흡입 전략은 이렇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전략인데요. 2030년에 20% 감축해야 된다. 그리고 2040년도에 70% 감축해야 된다. 2050년도에 100% 감축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죠. 그래서 상당히 선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거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한국의 입항이 거절당할 수도 있고 운항에 대한 벌금 이런 것들을 많이 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는 스마트시 플랫폼이 아주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잖아요. 조선 3사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경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안에 핵심이 경제분할 솔루션입니다. 이 경제분할 솔루션과 모터세일이 통합되면 상당히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고 많게는 25%, 적게는 7%의 화석연료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발전한 DX 기술, 4차 산업기술과 발전한 ICT 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바람의 세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센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티그레이션해서 경제운항 솔루션에서 모터세일을 제어하게 되면 예전에 1920년도 사람이 인력을 제어했지만 지금 경제운항 솔루션이 완벽하게 오토매틱하게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터세일은 조선 3사 기준으로 봤을 때
HD인데 하나오션 366을 봤을 때 길이는 높이라고 봤을 때 30m 정도 되고 직경은 5m 정도가 표준 사이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크기는 집중 건물의 높이 그거에 해당되고요. 혹은 자주나 소형버스의 길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보잉 757-200에 화물을 싣지 않는 자체 무게 정도, 약 50톤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사이즈라고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사실 작으면 배보다는 작지만 또 그 선박이 탑재되는 어떤 기재로서는 상당히 큰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탑재되는 어떤 공정상 반드시 그 일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정과 품질을 지켜서 저기에 승주한테 선박을 납품한다. 이런 전략 때문에 로터세일에 관련된 생산 협회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기자재사의 상황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도면에 의존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도면에 의존한다는 것은 그거를 재해석해야 돼요. 기자재사 입장에서. 그리고 해석하다 보면 또 궁금한 점이 있을 거고 그게 시차적 차이로 인해서 해소하는 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자재사 밤에도 만약에 작업을 하는데 조선사 무릎을 보신 조선사를 들어오는데 거기는 아무도 전화를 받을 수 없다든지. 근데 나름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오독의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 기자재사의 대부분의 첫인상, 배관, 정장 이런 것들인데요. 실제 현재 도움을 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자재사의 생산 공정상 불필요한 어떤 도면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작 도면도 역시 2D 도면으로 만들기 때문에 생산 현장에 2D 적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적합한 생산 잠재 요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면을 해석하다 보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생산할 때 또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그 도면들은 디지털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 생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H머신이나 로봇 절단기나 아니면 로봇 용접에 그 어떤 데이터들을 재입력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로터셀 같은 경우에 어떠냐? 역시 더 낫지 않습니다. 더 열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로터셀이라는 어떤 부품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그 주변 인프라가 이제 구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로터셀 제작사들을 한번 불러봤는데요. 처리장 업체처럼 상당히 열악한 인프라들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일단은 그 조선사에서 발주 데이터는 SCM을 통해서 주거든요. 근데 이 SCM의 어떤 데이터들을 다운로드해서 본인들의 기자재사의 시스템에 업로드한다든지 이런 거가 수작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운로드되는 해야 될 정보를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뭘 두고 저를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납품하려고 하니까 제품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시행착오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도면 해석 역시 도면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측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제 30m에 5m짜리인데 공정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를 서로 상호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선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정이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저 로터세일을 저렇게 큰 로터세일 탑재하는 공정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를 또 기자재사는 모르고 있다.
기재사가 잘 제작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정보 변화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면 독도 의무시 발생하는 거고, 설치 지연 선주가 가장 무리한 게 로토셀을 적용하고 싶은 거고, 로토셀 때문에 이 선박 딜리버리를 늦게 되는 거 아니냐는 염려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로토셀이 그 선박 추진 보조 장치잖아요. 보조 장치인데 선박 딜리버리를 늦는다. 이거는 좀 큰 리스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려면은 상호 데이터가 통합돼야 되고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 기반 협업 플랫폼 이거를 제안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새로운 방식의 생산 협업 시스템을 같이 활용했잖아요. 기존에는 이런 로토셀의 특성이 이제 높이가 엄청 높고 그다음에 폭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선박에 2개, 3개, 4개 이렇게 장착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특성에만 해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존 기자들과 같이 수작업으로 되고 일이 일어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계속 발생할 거고 공정 지역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지털 협업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선사와 기자재사가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 정보로 서로 인터페이스하고 그걸 바로 생산해서 사용하게 하자. 그리고 조선소가 변화되는 공정 정보잖아요. 필요 시점이나 데이터 변화들 이런 것들 리얼타임으로 좀 전달해서 변경 관리, 변화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기자재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주요 절정들은 조선사에서 정해진 합의된 절정들은 피드백이 돼서 조선사가 이 로드세 우리 선박의 로드세 잘 가고 있구나, 혹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실시간으로 좀 해서 조선사와 기자재사가 생산 효율을 유지하고 적기에 하고 필요한 시점에 설치하게 한다. 우리가 로드세일이 설치되는 공간은 진수해서 암벽 작업할 때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지켜야만이 우리가 납품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로드세일에 대한 제품 경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넓은 어떤 생산 기지를 활용한 중국이 이제 또 후발 주자로서 상당히 앞으로 시장에서는 첨예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선박에 대해서는 저희 한국이 로드세일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자 그런 목표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실제 설계한 모습입니다. 조선사의 SCM을 통해서 ERP, MES, CAD에 필요한 정보를 협업 플랫폼에 전달해주고, 협업 플랫폼에 그 데이터들이 오면 기자재사는 ERP, MES에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가서 그 생산에 활용을 하고, 특히 이제 자동 머신들에게는 디지털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전달해서 제작업이나 혹은 2D로 인한 형상 파악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자.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도 들어가서 실제 그 로토세일의 로터, 아우터 로터서부터 이너 로터까지 모든 구조를 3D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도 포함시켜서 했고요. 이제 기자재사가 ERP, MES를 도입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일반의 초기에 이제 도입하는 2억 정도 ERP, MES가 그 정도 든다고 그러면 계속 연간 메인터넌스 비용까지
상당한 부담이 되죠.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상에 ERP, MES, 오디셀 제작을 위한 시스템을 넣어서 나중에 이제 어떤 다른 기자재사가 경쟁적으로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 그 회사의 특성에 맞게 커스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이번에 해보려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 이거는 시스템 투 시스템으로 함께하고 리얼타임으로 해서 기본 기능은 이제 그 회사가 가입을 해서 셋업을 하면 기본 기능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사의 특성이 있는 기능만 또 추가해서 커스텀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ERP와 MES가 없다 하더라도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 것의 비용을 경제적으로 해서 부담을 적게 한다.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하나모션에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설계와 생산, 생산에서도 협력사 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볼 수 있게 하고 그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정보거든요. 공정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개인용 PC, 대시보드, 키오스크를 통해서 계속 데이터를 확인하고 입력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산공정 회의를 생산관제센터에서 자료 없이 화면상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이 구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이번에 모터셀 생산 협업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서 기재사와 조선사 간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덕션 콜라보레이션 플랫폼인데 약간 크게 나왔는데 제도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작 정보, 품질 정보, 제품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하자. 이거가 가장 큰 특징이고 그렇게 해서 기타 기반의 생산 협업 플랫폼 환경에서 생산을 하게 해서 투명하게 생산 작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약 기존 방식 대비 20%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몇 년 전입니까? 2011년도에 세계 조선소 10에 보면 거의 한국의 조선소가 차지했었어요. 거의 스피드사가 아니고 싹쓸이 이런 나오는데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을 그때 조선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수주 잔량이 기준으로 1위가 중국 조선소 여러 조선소를 합병해서 엄청나게 키워한 거죠. 그 다음에 포함해서 5개 조선소가 탑10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K조선이 중국 한국에 따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LG까지 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초격차하고 한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좀 더 협업 플랫폼을 통해서 기자재사와 조선사가 한 번 더 점프하는 계기로 산하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IT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전에 사용했었던 기술들이 있잖아요. 인서 게시하는 거, 그 다음에 모터셀, 그리고 돛담배, 이런 기술들이 지금 새로 DX 우리가 지금 현재 접하고 있는 DX 기술이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협업 플랫폼이 더해지고 또 필요한 산업을 계속 한다고 최첨단 산업이 계속 탄생되고 친환경 선박, 최첨단 선박 분야에 있어서는 대외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문제가 인력 수급입니다. 이런 그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조선사뿐만 아니라 기자재사도 인력이 GX 개발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상 그 기자재사를 방문했을 때 총무부서나 인사부서에서 IT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인력 개발이 과연 좀 기술 개발과 함께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오션 디지털은 GX 기술도 이해하고 조선해양산업분야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해서 고용노동 사업에 저희가 도전해서 조선분야에서 최초로 K디지털 트레이닝 프로젝티브 오션 DX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1명 정도가 두 클래스로 부산하고 거제에서 교육 중이고요. 오늘 12월 27일이면 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기자재사와 IT사, 조선사에 진출하게 되면 저희가 이런 오토세일 디지털 협업 플랫폼 같은 안에서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그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설명드렸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네. 시간 여유있게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플로에서 질문 뭐 편하게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손들어 주시면 마이크 배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 쪽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인력 관련 말씀들 그래서 열심히 교육을 할 테니까 회사에서도 계속해서 인력 주번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좀 다릅니다. 말씀하셨지만 로터셀 같은 경우에 유체적으로는 굉장히 원리가 명쾌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있는 다른 기업들 노스파거나 아니면 같은 기업의 제품들과 보더라도 대략적인 사이즈가 거의 유동소입니다. 그 얘기는 바람이 똑같이 오면 결국은 하나오션의 제품도 유사한 크기의 추력을 낼 거기 때문에 유체적으로는 굉장히 유사한 제품들인데 그런 회사들의 어떤 제품과 경쟁을 할 때 하나오션만의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차별점이 있어야 선주 선택도 용이할 것이고 결국 수주까지 이어지고 또 제작까지 이어져야 이런 플랫폼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별점을 찾아야 될 텐데 생각하시는 어떤 하나오션만의 로터스의 기술적 차별점이 무엇인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거제도의 오션plaza 옆에 오시면 로터스의 실제 크기의 실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진동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실험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 오션plaza 옆에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변공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이 대형 선박에 탑재되는 로터스레일에 대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진동이나 마모, 베어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크리티컬합니다. 소형 선박은 이미 야구이나 보스파워가 많이 개발을 해서 지금 유럽의 어떤 로컬 항로에 쓰여지고 있지만 대형 선박보다 대륙에서 대륙으로 가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특징이 있고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실증하고 있다. 저희가 다른 대형 선박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선 3사가 가장 큰 특징이 스마트시 플랫폼, 스마트시 플랫폼이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2025년도 이후에는 자유분한 소통학을 개발합니다. 그 플랫폼과 로터세일이 통합되고 완전 오토매틱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큰 장점인 스마트시 플랫폼과 로터세일이 연동되면 대외 경쟁이 될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루스파워와 그 아노이 같은 경우는 그쪽 시스템을 선박에 설치해 줍니다. 근데 스마트시 플랫폼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조선 3사의 허가를 받고 이런 거를 해야만 만들어요. 조선 3사의 허가를 가져가 있고요. 허가가 안 된다면 별도로 돌아가요. 별도로 센싱도 달고 궤도 포지션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이렉트로 스마트시 플랫폼에 최초남 선박을 바로 이렇게 그런 거고 그리고 저희가 복합 소재 이제 아우터가 지금 플러그를 블레이드를 만들 때 쓰는 소재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계획 있는 회사가 꼭 이쪽 직업 중심으로 경쟁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런 쪽에서 저희가 장점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제. 그 별표 말씀드리고요. 그 교수님들 질문을 위해서 지금 어떤 50톤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경량한 이야기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더 소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좀 더 가서 이제 더 경량을 더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격 비용이 이제 또좀 상당히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투자 비용 대비 해수 비용이랄까 그런 비용 그런 데는 좀 설명 부탁드리고, 이제 선사 같은 경우 사실은 체드 루트가 사실 정해져 있는데 바람의 질도 사실은 그 루트에 있었을 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도 사실 개발하실 때 고려될 부분이 있는지 보시습니다. 로터셀 자체에 대한 회수 전략을 질문하신 거. 로터세일 그 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은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으로 대부분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회수는 이제 그 연간 저희가 선주가 이제 센시장입니다. 처음에는 한 50기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간. 그 다음에 활성화되면 200기 이상 한조선에서 생산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수량은 어떻게 나오냐면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상위섬 70척을 연간 건조할 수 있는 거기에 두세 개의 로터세일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200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납품했던 선박들이 재입항해서 설치하고자 할 때 기존 선박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박을 다 합해서 저희가 납품하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기술 개발에 투자했던 거 국가가 지원해주는 부분 저희가 5년 안 이 정도에 회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바람 이게 문제인데 그 무궁무진한 게 사실은 큰 바다에서 바람 부는 바람이 밤낮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보다는 효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릿지와 마스트에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윈드 센서. 그래서 윈드 센서가 바람의 세기, 방향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먼 바다는 웨더 컨디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대비를 하면서 굉장히 분한 솔루션에서 운영을 해서 얘를 돌리는지 알지, 뭐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지, 어느 세기로 돌리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큰 우려사항이 아닌 거예요. 로컬이 오히려 효율이 있을까? 그런 거지.
먼 거리고 충분한 에너지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지만 혹시 세션 다 끝나고 혹시 식사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주신 한문기 부장님께 박수를 좀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